추천 감사합니다. 은하. 어서오세요. 어제는 이제 페이스북 괴담 위주로 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걸 할지. 하리님 어서오시고요. 달빛님 어서오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50가지 괴담입니다. 50가지 괴담 하면은 이제 뭐 100물어나 50물어 이런 게 생각나죠. 그래서 50물어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50가지 괴담입니다. 중학생 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멍청한 짓이지만 축제 준비를 하고 남은 시간 저녁이었던 그때 옆반 친구 한 명의 장난으로 옆반 친구들과 함께 괴담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100가지 괴담인데 중학교 2학년 때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괴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00가지 괴담을 흉내내어 50가지 괴담을 하기로 했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놀이일 거예요. 교실의 책상을 동그랗게 모으고 각자 촛불을 하나씩 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하나가 끝날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끄는 방식이었고 그때 당시 장마철의 여름이라 교실은 굉장히 어두웠어요. 비도 많이 내리고 천둥도 함께 귀신 이야기에는 딱 적합한 날이었어요. 무슨 정신이었는지 커튼도 닫히고 불도 다 끄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저는 이야기를 하나씩 시작했고 촛불도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드디어 촛불 하나가 남았고 그 친구도 한껏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하나의 괴담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했던 것 중 가장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촛불이 꺼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우리를 감싸며 1분 정도 침묵 뒤에 껐던 불과 닫혀있던 커튼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모두 앉아있는 자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꺼진 초가 하나 있더라고요. 뭔가 했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 싶어 꺼진 초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모으는데 초가 하나 더 많더라고요. 모인 사람도 50명이었고 나눠준 초도 딱 50개였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이상하다 싶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네
마지막에 얘기했던 애 얼굴 기억나?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저 포함 50명 모두 없었습니다. 산다이님, 이코타님, DDM님, 닝닝님 어서오시고요. 그래서 다음 얘기는 화장실 괴담입니다. 이게 나름 화장실도 괴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화장실 낙서 괴담 있지, 뭐 대표적으로 파란 휴지, 빨간 휴지 귀신도 있고, 뭐 머리 감을 때 막 귀신이 뭐 같이 내려와서 자기 머리를 같이 감고 있다던가 그런 것도 있죠. 화장실에선 나오지 마. 그니까. 자, 그래서 화장실 괴담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화장실 괴담입니다. 내 친구는 귀신 이야기를 유독 좋아라 했고, 그런데 겁은 굉장히 많은 그런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온갖 귀신 이야기를 거의 다 믿는데, 귀신을 본다면 어떤 걸 주의해라, 뭐 어떤 때는 귀신이 나오니까 눈에 뜨지 마라 등 그런 미신을 다 믿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가장 싫어하는 장소는 바로 화장실이죠.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괴담이 가장 많으니까요. 예를 들면 빨간 휴지, 파란 휴지라던가 그런 괴담 말이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귀신이 머리카락 개수를 세고 있고 다 세면 죽는다던가 그런 모든 이야기를 그 친구는 다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화장실에 갈 때 쓰려고 항상 신문지를 들고 다니는데, 그 이유도 빨간 휴지, 파란 휴지 귀신에게 신문지를 주면 된다는 그런 어이없는 괴담 때문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머리를 턴다던가. 근데 왜 사람이라는 게 한 번씩 반항심이 생기잖아요. 그 친구도 어느 날 반항을 해보고 싶었대요. 소심한 반항이었죠. 신문지 대신에 잡지를 챙겨간다던가, 신눈으로 천장을 쳐다본다던가, 화장실 모서리를 쳐다본다던가. 그렇게 소심한 반항이 계속되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점차 깨달으니까 조금씩 겁이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가장 못 끄는 게 내 모서리 귀신인데, 모서리를 차례대로 보고 네 번째 모서리를 보는 순간 반대쪽 볼 옆에 귀신이 웃고 있다는 그런 조금은 섬뜩한 괴담. 그래서 세 번째 모서리까지는 항상 쳐다봐도 네 번째 모서리는 쳐다보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는 그렇듯 세 번째 모서리까지 쳐다보고 네 번째 모서리를 볼지 안 볼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네 번째 모서리를 쳐다봤대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거기에는 커다란 쓰레기통이 있었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별거 아니라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자세히 그 모서리를 쳐다보는데, 하얗고 긴 손이 조금씩 그 쓰레기통을 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귀신 머리가 찰랑찰랑하구나. 샴푸하는 귀신. 아까 틀어놓고 그대로 잠들었어. 세상. 내 방송 이제 공식 수면제인 건가? 아무튼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걸 좀 무서워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밤에 잘 때 그 이불 덮을 때 있잖아요. 그 발을 안 덮어주면은 발 잘라간다는 그걸 좀 무서워했어요. 왠지 진짜 그럴 것 같아서. 나는 잠자러 안 오는데 다들 잘 오나 봐. 맞아. 수면제.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이제 안 좋은 소문이 도는 집입니다. 이거는 일본 괴담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폐 단위가 N으로 나옵니다. 꾸이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 좋은 소문이 도는 집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안 좋은 소문이 도는 집입니다. 대학에 다닐 무렵의 이야기다. 그 무렵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어서 기분 전환도 할 겸 이사를 할 생각이었다. 학교 옆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 대학 주변에 빠삭한 부동산 아줌마에게 조건에 맞는 집이 있는지 물어봤다. 그 조건이라면 서너 곳 정도 있어. 근데 이런 물건도 있어서. 그러더니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그걸 뜯어서 나에게 건네줬다. 안에는 어느 집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역에서 걸어서 2분, 대학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이다. 집세는 월 3만 엔에
보증금이랑 사리금은 없다. 주차장도 따로 있는 집이지만 따로 사용료를 낼 필요도 없다. 지은 지는 꽤 된 집이지만 방도 넓고 가구도 서랍장도 딸려있다. 화장실과 욕실도 따로 있고 부엌도 넓어서 냉장고와 세탁기 놓을 자리가 있을 정도였다. 작지만 정원까지 딸린 건물 2개가 딱 붙어있는 형태의 집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저렇게 싼 집세로 나올 리가 없다. 뭔가 수상하다 싶어 아줌마에게 묻자 부침성 좋은 아줌마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보통 사람한테는 추천하기 힘든 곳이긴 하지. 의미심장했다. 무언가 안 좋은 사정이 있는 집일 것이라 느껴 자세히 물어보자 역시 생각대로였다. 지난번 살던 사람은 사흘 만에 집을 나왔고 그 전 사람은 나흘, 그 전 사람도. 다들 입주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어째서인지 집에서 나와 도망쳤다는 것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놀려주기도 아까우니 싼 집세를 걸어서 내놓았지만 부동산 입장에서도 소문이라도 나면 곤란하니 웬만해서는 추천을 안 한다는 것이다. 기분 나쁜 예감은 있었지만 일단 워낙 집세가 싼 데다가 아줌마도 집주인 볼 낯이 없다며 간곡히 부탁을 하기에 입주하기로 결정했다. 그 자리에서 서류 작업을 마치고 다음날 입주하기로 했다. 이미 이사 준비는 대충 끝나 있었기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 반나절 만에 이사를 끝내고 저녁에는 집들이를 겸해 술판을 벌였다. 하지만 밤이 깊자 다들 돌아가 나만 남았다. 그러나 입주 당일 밤에는 딱히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입주 4일째 되는 날 밤이었다. 아직 기사가 오지 않아 인터넷 연결도 안 된 터라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잠자리에 들어 평소마냥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은 2시를 지나고 있었던가. 빠드득 빠드득하고 무언가가 벽을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주변에서 뭘 하나 싶었지만 소리가 나는 건 옆집과 맞닿아 있지 않은 벽이었다. 그래서 나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심경으로 반쯤 체념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소리는 계속 이어져서 발 밑에서 시작해 점점 올라가 마침내 천장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천장까지 올라간 그것은 이제 쾅쾅거리며 지붕 위를 뛰어다니기 시작한다. 곧이어서 커튼이 쳐있는 창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소리가 멎었다. 겨우 한숨 돌린 나는 친구에게 연락이라도 해야겠다 싶었다. 하지만 또다시 빠드득 빠드득 하는 소리가 창 밖에서 들려온다. 보면 안 된다는 생각과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8대2 정도였다. 하지만 앞으로도 여기에서 살 거라면 정체를 확인해둬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그러자 창밖에는 기묘하게 긴 손을 가진 긴 머리카락을 한 것이 가만히 손목을 바라보며 벽에 손을 대고 묵묵히 긁어대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커튼을 치고 부엌에 가서 소금을 가지고 와 창문 옆에 두고 잤다. 빠드득 빠드득 하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나는 다음날 부동산에 찾아가 아줌마에게 역시 귀신이 나오네요 라고 말했다. 역시 그렇구나 라고 아줌마는 기운 없이 말하더니 다른 집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아줌마는 5만엔을 내게 건네주며 못 버티겠으면 나와. 바로 다른 집 소개시켜 줄게 라고 말했다. 그날 밤 역시 2시가 되자 또 빠드득 빠드득 소리가 나고
천장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린 뒤 밤새도록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무시하고 잠을 잤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그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종종 한밤중에 자고 있으면 이상한 시선을 느껴 깨어나곤 한다. 그러면 언제나 방 안에 그 귀신이 쪼그려 앉아서 나를 째려보고 있지만 나는 무시하고 그냥 잔다. 졸업한 뒤 직장을 근처에 얻었기에 나는 지금도 이 집에 살고 있다.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만족스러운 집이다. 코크님 어서 오시고요. GKT님, 리룡님, 자두님, 지리님 어서 오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친구 이야기인데 귀신이랑 같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기가 셀까요? 그러게요. 진짜 상상도 안 되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친구와 비 오는 날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흑행님 어서 오시고요. 불곰님 어서오세요. 요즘 왜 이렇게 입맛이 돌지? 아니 멜빌장 살쪄 때문에 그래서. 괜찮아, 살쪄도 귀엽거든. 미르님, 링님 어서오세요. 멜빈은 살쪄도 돼.
천사님 어서 오시고요. 요즘 너무 입맛이 돌아. 진짜? 지금도 오뜨 먹고 싶음. 아 그래? 2297님 어서 오시고요. 나는 지금 별 생각이 없어. 나는 방송 끝나고 나면 좀 배고파. 방송 끝나면 1시잖아. 근데 그때 배고파. 지금은 괜찮거든? 근데 또 그때가 되면 아 배고파 또 이럴걸? 그럴 때는 내일 아침밥을 생각하면서 잠을 자거든? 근데 막상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별로 안 먹고 싶어. 아침엔 좀 그래. 에... 아, 내 집이 또 왜 이렇게 덥니? 오늘은 좀 날이 따뜻하던데요. 네,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근데 뭐지? 저번 주가 좀 추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롱패딩은 필수. 토요일날 눈 왔었잖아요. 그때 좀 추웠었어요. 저 그때 밖에 있어가지고 추웠다. 날이 따뜻해서 입맛이 도는 게 확실해. 하긴 날 더우면 또 입맛이 없어진다 하잖아. 바다님 어서 오시고요. 요 몇 달간 입맛이 없는 건 아프지 않은데 왜 이럴까요? 그럴 때가 있죠. 뭐 항상 입맛이 막 엄청 좋을 순 없는 거니까. 나사이님 어서 오시고요. 웨비리가 다 가져갔어. 사람이 갈 때가 되면 급변한다는데 무조건 무서운 말 아니야 그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잖아. 난 그 말이 너무 무섭더라. 아 디퓨저 한 내일이면 다 없어질란가 모르겠다. 히.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아 디퓨저 다른 향도 좀 써볼까? 물론 이 향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코튼볼 이런 거 써볼까? 아니 대나
입맛이 좀 없다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아.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다이어트 시켜주는 중이래. 많이 빠졌네. 이도희님 어서 오시고요. 한 달 동안 4kg? 그래도 4kg 정도는 빼려면 뺄 수 있는 정도 아니야? 아 솔직히 빼기 힘들긴 한데. 무량아님 어서 오시고요. 아 그래서 다음 이야기. 친구가 비오는 날에 음악을 안 듣는 이유라는 제목인데 너무 제목이 쓸데없이 길어요. 아니 4kg는 그냥 안 먹어도 빠지지. 근데 운동하는 사람은 그 근육 빠지는 걸 수도 있어서 별로 달갑진 않을걸. 그래서 이것도 공포 썰 쪽이고요. 아무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친구와 비오는 날입니다. 약 10년 전 내가 중학교 2학년이던 시기에 우리 학교는 아파트 단지 속에 있어서 반에서 30명 정도가 그 아파트의 주민이었어. 지금도 그런진 모르겠는데 그때는 출석부가 교탁 위에 있었고 출석부 맨 앞장에 학생들 이름과 집 주소, 부모님 전화번호랑 학생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 내 친구는 반에서 유일하게 네모동이 아닌 땡땡동에서 살았는데 나는 15년간 그곳에서 나고 자랐지만 난생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라 친구한테 다른 지역에서 사는 거냐고 물어봤지. 친구는 우리 지역과 옆 지역의 경계에서 산다고 말하면서 버스로 2~30분 정도 걸린다고 대답을 해주고 자기네 집이 가든 고깃집인데 난 이때 가든이란 존재를 처음 알았어. 아무튼 가든을 하니까 놀러오라고 말해줬지. 그래 라고 대충 대답한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여름방학 날에 빈둥빈둥 놀던 나에게 엄마가 친구네 놀러라도 가라고 짜증을 내셨어. 때마침 친구가 놀러오라고 문자를 보내서 나는 친구가 알려준 버스 정류장에서 묘하게 낡은 버스를 타고 친구 집으로 갔어. 그 당시 우리 동네는 재개발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는데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 단지와 그 근처 상가에서 5분만 들어가면 판자촌이 나오는 곳이었어. 낮은 담벼락에 빨간 스프레이로 온갖 낙서가 적혀있고 지붕도 없이 판자 하나를 뒤엎은 듯한 그런 집들이 골목을 이루었지. 학교 앞에서 탄 버스가 그 좁디 좁은 판자촌 골목을 지나가는데 버스 하나에 골목이 가득 찼어. 낡은 버스가 비포장도로에 울퉁불퉁한 길을 건너 나오자 다른 도시로 이어지는 큰 도로와 땡땡시 안녕히 가세요라는 표지판이 나왔어. 도로 옆에는 언덕이 있었는데 친구가 알려준 대로 그 앞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지. 언덕에서는 농사를 짓는 모양인지 무성한 풀들과 왼쪽엔 빨간 글씨로 토마토라고 적힌 팻말이 보였어. 그런데 글씨가 마르기 전에 비가 왔었는지 빨간색 페인트가 밑으로 흘러서 피처럼 보여 오싹했지. 길이 어렵다고 마중을 나온 친구에게 저 토마토 괜히 무섭다고 장난을 치니까 친구가 오른쪽을 가리키면서 저기는 무덤이야 하면서 대꾸를 하길래 기겁했지. 실제로 오른쪽에 무덤 몇 개가 있는 게 보였어. 친구한테 너는 여기 안 무서워? 물어보니 내내 여기서 살았던 거라서 아무렇지도 않대. 어렸을 때는 동네 친구들이랑 여기서 노는데 뱀도 나왔다고 하더라. 하여튼 그 언덕을 내려오고 평지를 좀 걸으니까 친구네 집 겸 가든이 보였어. 1층에서 가든을 하고 2층은 방으로 쓰는 구조였는데 친구 어머니가 고기랑 비냉을 만들어주셔서 엄청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 친구 방에서 신나게 놀다가 저녁이 되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늦은 시간이겠다. 비도 오니까 나는 이만 간다 하고 나갔지. 친구가 우산도 빌려주고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고 개학날 보자고 헤어졌어. 그러고 나서 난 집에 도착해서 씻고 나왔는데 친구한테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는 거야. 방금 헤어졌는데 무슨 일이지? 싶은 마음에 전화를 거니까 친구가 울면서 전화를 받았어. 야, 너 전화했네?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나를 데려다주고 친구는 다시 언덕길을 올라갔대. 혼자 가니까 심심해서 mp3를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비도 오고 어두우니까 괜스레 토마토 푯말이 무섭더래. 그래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그 무덤 근처에서 긴 머리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는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려는데 갑자기 듣고 있던 음악 소리가 또 끊겼어. 그와 동시에 팔뚝에 소름이 쫙 돋고 움직일 수가 없더래.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는데 그 여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게 보이더래. 마치 제3자처럼 자신과 그 풍경이 보이는 거야. 여자가 친구에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한 걸음도 뗄 수가 없고 오지 말라고 소리도 못 쳤대. 그렇게 여자가 친구 앞에 서서 멈춰선 순간 친구 핸드폰이 울렸어. 진동 소리가 느껴지자마자 그 여자는 사라졌고 친구는 전화도 받지 않은 채 집까지 뛰어갔대. 친구네 어머니가 나를 데려다 준다고 나갔는데 왜 이리 안 오냐며 전화한 거였고 덕분에 친구는 그 여자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던 거야. 집에 도착한 친구는 진정을 하려고
음악을 들으려 mp3를 켰는데 mp3의 모든 곡들이 사라졌었대. 친구랑 고등학교가 달라지며 연락이 끊겼는데 대학교를 가면서 우연히 우리 집 근처에서 마주쳤어. 이 일이 생각나서 아직도 그 동네에서 사냐고 물었더니 그 동네도 판사촌과 마찬가지로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 혹시 그때 기억나냐고 하니까 당연하다면서 아직도 비 오는 날에는 음악을 못 듣는데, 그리고 그 묘지는 무슨 이유에선지 아직도 있다더라. 친구네 집이 있던 곳에 아파트들이 들어섰는데 그 옆에 묘지가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크대. 아마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 아이고, 긍정님 어서 오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묘지.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봉인이라는 제목입니다. 뭔가 뭐랄까, 일본 귀신들이 대부분 봉인을 당한다 하죠. 그러니까 뭐 퇴치를 한다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 귀신은 다 봉인인 것 같아. 맞아, 우리나라는 성불이고 방식이 다르대요. 진아이님 어서 오시고요. 뭐 그럴 수도. 아니 근데 귀신 뭐 때려가지고 쫓아냈다는 나 그런 썰도 좀 들었어. 봉인 위주는 일본만 유일한가? 그런 걸까요?
그 봉인된 사당이나 묘를 졸음운전하는 10톤 트럭이 들이받는다면? 아니 뭐 그래가지고 저주받았다는 얘기도 있잖아. 근데 10톤 트럭이면 좀 센데?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문전아님, 벅시님 어서오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어쩐지 퇴마사가 주먹 쓰더라. 옛날에 그 싸우자 귀신아라는 웹툰도 있었잖아. 귀신 그냥 패던데? 패더라고요. 물리퇴마사. 물퇴가 짱인 이유인가봐. 드라마로 나온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완결이 안 났던가? 나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완결이 났었나? 내가 못 봤나? 역시 퇴마사는 물테라니까. 아 진짜요? 글로 써서 냈구나. 코코님 어서오시고요. 맞아, 되게 재밌었는데. 하리 그거 알아? 뭔데? (0.0MHz) 그거 옛날에 봤어. 되게 옛날 거잖아. 나 그거 다음 웹툰 시절에 봤어. 마트에는 옵니다. 너무 재밌어. 왜 귀엽냐고요? 아 세상. (11강) 질러서 터쳤어요. 그럴 수 있다. 아니 나 뭐지? 저한테 트러블 슈터가 있거든요. 트슈가 자무기가 있어가지고 그 어쩌다가 그냥 질렀는데 12강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12강 안되겠지, 이거 붙으면 무조건 키우지 이러고 12강 질러도 된 거예요. 그러고 안 키워요. 12강 자무기가 있는데 캐릭을 안 키운다? 트쇼 뭔가 답답해가지고 못하겠어. 그냥 13강 자무기에 자침 있는 인파를 무기 터친 사람도 있다? 그건 좀 13강에 자침 있으면 무조건 키우지, 캐릭이 뭐든 간에. 인성? 잉댕이님 어서오시고요.
인파? 인파는 근데 좀 매니아층이 많달까? 인파. 나는 버서커 인파 둘 다 안 해. 근데 인파는 있긴 있어. 말레비 찍고 나서. 모험대 37렙인가 그럴걸? 37. 아, 나 말렙 그렇게 안 많아. 몇 개인지 한번 세볼까? 왜 안 40이냐고? 몰라? 어디 보자, 내 캐릭터. 말렙이 100렙 기준으로 말해줄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00렙짜리가 26캐릭이고, 그리고 이제 95렙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여덟, 15개. 100만 55마리라고? 나보고 던창 이럴 게 아니야. 나는 네가 나한테 던짱이라고 할 그게 안 되는 그거거든. 왠 줄 알아? 난 하루에 캐릭터 2개만 돌리고 끄거든. 레이드도 2개밖에 안 해. 가이드 잘 안 하고. 근데 너가 나보고 던창이라고?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내가 너 하루 루틴을 알고 있는데 어디다 대고 던창이래. 어이가 없네. 아, 오늘 최하급이네. 아직 12시 안 됐죠? 가이드 돈 내매. 저는 출첵만 하고 끌 때가 많거든요. 그냥 귀찮아서. 레이드는 꼭 하긴 해요, 근데. 근데 맨날 그 루틴대로 돌면은 그냥 던파가 삶이지, 그거는. 난 신체 안 돌아. 나한테 던창이라 할 게 없어. 나 항로도 안 돌아. 근데 저 아는 언니 중에 그 언니가 전 직업 말렙이에요. 100렙 말렙인데 직업 다. 아마 말렙이 한 80개인가? 그렇게 될걸요? 진짜 너무 신기해. 올컬렉이에요.
저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역해가 컬렉션이 많아요. 저걸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이 아닌 거긴 해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12시가 돼버렸다. 고로 나는 추천을 한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다. 템파밍 의욕이 떨어져서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의욕조차 떨어지면 그냥 던파 안 해요. 귀찮아서 출첵만 하는데. 제떠이님, 경민님 어서 오시고요. 아, 그건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그냥 아, 템파밍 귀찮다 하던 거나 해 이러고 끝내버리고. 맞아, 하다가 재미없으면 패스할 수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던파식 헬창 딸깍딸깍. 아유, 꼬맘 언니 어서오세요. 호프웨이트님 어서오시고요. 실제로 지금 몇 캐릭을 딸깍으로 졸업시켰는지. 나 정가를 잘 안 해봤어, 나는. 아, 뭔가 좀 그래. 이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낙하산 캐릭이래. 아니, 이번에 신화 변환하는 거 많이 줬었잖아. 나 그때 부캐릭 하나 군마을을 먹어가지고 키우려고. 자무기도 딸깍했고 나는.
따라갈 수가 없대. 하리방장님 안녕하세요. 다음 이야기는 뭐예요? 저희 다음 이야기는 봉인입니다. 일본 이야기고요. 양이 좀 데리고 올라 했는데 안 보여. 볼로? 추천 감사합니다. 재빈님 어서 오시고요. 봉인 하면은 뭔가 많은 게 생각나지 않나요? 저는 좀 학교 괴담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인후야사? 하긴 처음부터 그 우물 봉인돼 있던 게 막 나오고 그랬었죠. 그래서 봉인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봉인입니다. 어떤 현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산속에는 폐병원이 있다. 해체 작업 도중 그대로 방치가 되어서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부모님은 당부하셨다.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자전거로 가기에는 꽤나 먼 데다가 산속이었기 때문에 나는 가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중학교 동창회 때문에 나는 오랜만에 X시에 돌아왔다. 어릴 적부터 사이가 좋았던 친구 A, B, C와 함께 옛날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 폐병원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내가 X시를 떠난 후에도
그 병원은 쭉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누군가의 제안으로 우리는 폐병원에 가보기로 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A가 차를 준비하고 손전등, 비상식량, 소금, 길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피리를 인원수대로 가지고 우리는 폐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 내비게이션이 맛이 가서 절벽에서 떨어질 뻔하고 터널 안에서 비가 새긴 했지만 우리는 겨우 폐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병원은 생각보다 훨씬 작았다. 3층 건물에 넓이는 25m 정도였다. 초등학교에 딸려있는 수영장 정도의 크기였다. 건물 벽에는 심령 스팟에 있을 법한 낙서가 여기저기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폭주족들의 소행일까? 꽤 어려운 한자들이 적혀 있어 의미는 알 수 없었다. 건물 주변에는 울타리를 대신하는 것인지 밧줄이 둘러쳐 있었다. 우리는 호신용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안으로 들어섰다. 인기척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폭주족이나 노숙자는 없는 것 같았다. 병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들은 점점 말이 줄어들고 있었다. 병원 1층을 걸어나가는 동안 건축 일을 하고 있는 B가 토달거리기 시작했다. 이 정도 크기 건물이면 해체하는데 돈 몇 푼 들지도 않는다고. 도대체 왜 철거하다가 중간에 버려둔 거지? 실제로 창문 유리는 깨져 있었지만 건물 자체를 해체하려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1층에는 그닥 흥미로운 것이 없었기에 우린 바로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2층을 나아가면서 A가 입을 열었다. 별것도 없네. 해체 작업 중이어서 위험하다고 했던 건 여기 못 오게 하라는 구실이었구나. 여기저기에서 우리 부모님도 그랬었는데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수술실 같은 것이라도 있었다면 병원 분위기가 났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터라 병원이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왜 부모님들은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여기 못 오게 하라 했었을까? 라고 C가 말했다. 우리는 맥이 빠진 채 3층으로 올라갔다. 3층에도 딱히 별다를 건 없었다. 우리는 모든 방을 돌아보고 무사히 건물 끝으로 왔다. 하고 B가 다시 입을 열었다. 3층만 넓이가 달라. 안에 방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역시 건축이라는 사람은 다르네. 나는 진짜 숨겨진 방이라고? 라고 말하며 그 입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런 것은 없었다. 그렇지만 막다른 골목의 벽이 얇은 베니어 합판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가볍게 두드려보면 분명 벽이 아니라 안쪽에 공간이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어떻게 할까? 라고 A가 물었다. 나는 역시 부수고 들어가야겠지? 라고 대답했다. B와 C 역시 이상한 건 확인해봐야지. 어차피 철거할 곳인데. 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쇠파이프로 벽을 가볍게 때리자 어이없을 정도로 가볍게 모든 합판이 안쪽으로 무너졌다. 그 안은 분명히 다른 데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단숨에 공기가 탁하다는 것이 느껴졌다. 벽에는 병원 외벽에 있던 것과 비슷해 보이는 낙서가 빽빽하다. 역시 어려워서 읽을 수가 없다. 안쪽에는 의자가 하나 있었다. 그 밑에는 검은 얼룩이 퍼져 있었고 주변에는 수없이 조각난 밧줄이 있었다. 뭐야 여기는? A가 익살스럽게 말했다. 이상한 분위기에 눌린 것인지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어쩐지 위험해 보이는데 라고 비가 말했다. 나는 겁에 질려 이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우리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자연스레 발을 옮기기 시작했고 어느새 전력 질주하고 있었다. 우리는 아파트を달리다가 넘어지기도 하면서 겨우 건물 밖으로 나왔다. 밧줄을 넘어 자동차에 도착했을 무렵 시가 입을 열었다. 봉인이었어. 우리는 다같이 그게 뭐냐고 반문했다. 그 벽의 문자랑 밧줄은 봉인이었다고 라고 씨는 계속 말했다. 내가 필사적으로 말렸는데도 너네 내 말 안 듣고 계속 안으로 들어갔잖아. 나 너무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서 기다렸어. 무사히 나와서 진짜 다행이다. 너 안 들어갔었다고? 나와 A, B는 얼굴을 마주보고 할 말을 잃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곳에서 떠나기 위해 차에 올라탔다. 그런데 그 순간 병원에서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내 목에는 분명 목걸이로 걸어두었던 피리가 사라져 있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다음 이야기 제목은 죽은 친구가 찾아왔던 꿈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끝나고 달그락거리는 소리 들려서 쫄렸잖아. 달그락. 달그락.
아니 이 시간만 되면 슬슬 졸려요. 아 그리고 여러분 나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뭐냐면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왜 우리 어릴 때 약간 유행하던 거 있잖아요. 그 고스트 레이더 어플이라고. 그거 생각나요? 아시는 분? 나는 고스트 레이더 어플을 안다. 뭐 혹은 깔아봤다, 써봤다. 일단은 그게 아예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그런 거에 관심 없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진짜 뭐 레이더로 막 이렇게 막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귀신을 감지하는 어플이에요. 그 옛날에 되게 유행했었는데 그런 어플이 있어요. 아무튼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귀신 같은 거 엄청 오래전부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어플도 깔고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한 중학생 정도 때? 근데 항상 집에서 그걸 돌리면 귀신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밤에 입원실에서 다 불이 꺼져 있는데 그냥 그게 켜고 싶은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그걸 켰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등급이 있거든요. 이제 제일 뭐 그냥 지나가는 귀신은 초록색, 좀 위험하다 싶은 애들은 노란색, 그리고 제일 위험한 애들이 빨간색으로 나와요. 근데 내가 밤에 병실에 다 자고 불 끄고 있는데 너무 켜보고 싶어서 켰더니 빨간색 동그라미 2개가 내 침대 머리맡에 하나, 옆쪽에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좀 이런 데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가? 이러고 그냥 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고스트 레이더를 해봤다? 또 집에 가서 해보고 그랬는데 낮엔 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만 나왔었어요 진짜. 병원 입원했을 때. 지금도 그 어플에 있길래 제가 해봤는데 낮에는 안 나왔거든요.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 지금 켜볼게요. 궁금하다. 나 막 무서운 얘기 하고 있는데 고스트 레이더 어플 키면은 귀신 있다고 나오는지 궁금하다. 근데 안 나올 것 같은데. 엔간하면 안 나오거든요 진짜. 나 나오면 소리 지를 것 같아. 지금 돌려보고 있어요. 안 나오는데? 이거 만약에 나오면 제가 캡처해서 방송국에 올릴게요. 근데 좀 그렇잖아. 헐. 아니야 저 이거 뭐야 떴어. 아니 이거 뭐야? 낮에 안 떴거든요? 저희 70명이랑 같이 있잖아요. 점도 70개 찍히면 어떡해. 난 너무 무서워. 사실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 잠깐만. 고스트레이더. 매빌 귀신 접근 중이요. 정말. 아니 분명히 낮엔 안 떴는데. 이게 은근 정확한가? 와, 방송국에 사진 올릴게요. 어서오세요. 그거 난데? 수고해. 고소한다.
테마 시전. 아니 근데 나 이거 진짜 낮에 돌려봤을 땐 안 나왔거든? 이게 왜 나와? 제가 지금 이러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이유가 뭘까? 나 이거 돌리면서 이거 안 나와. 이거 낮에도 안 나왔는데 절대 안 나오지 했는데 나오네. 유주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 나 진짜 엥? 근데 에반데? 왜 그러지? 당근 안 나오죠? 봐봐, 난 나온다니까. 왜 나만. 이게. 왜, 뮤즈님도 나왔어, 귀신? 나 다시 해본다. 내가 진짜 그 구라 같은데? 아니 이거 뭐지? 근데 그 무슨 페가 탐험하시는 유튜버 분 유명한 분인데 그분도 이 어플 쓴대요. 이거 구라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고 이게 구라면 낮에도 나왔어야지. 지금 노란색이 있네. 이게 아마 파란색은 수호령이라 그랬나? 파란색도 보이네요. 여러 개가 보인다. 살려줘. 아직 죽기 싫어. 뭐 저야 알 길은 없죠. 알 길은 없는데 그냥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 그래서 어플은 어플일 뿐 그렇긴 한데 뭔가 기분이 묘하네. 아무튼 추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죽은 친구가 찾아왔던 꿈입니다. 아, 이번 이야기는 죽은 친구가 찾아왔던 꿈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짝꿍이 흔히 말하는 일진이었어. 전에 웹툰에서 일진 중에 좋은 일진과 나쁜 일진이 있다는 드립을 본 적이 있는데 얘야말로 그 좋은 일진이 아니었을까 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수업을 자주 빼먹고 학교 끝나고 옆 학교 일진 남자애랑 오토바이를 타고 어딘가로 사라지곤 하는 것 빼고는 딱히 선생님 말에 안 듣는 것도 없고 애들한테 시비를 털거나 돈을 뺏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었고 반 친구들이랑도 전체적으로 사이가 좋았어. 내가 당시에 덕후였는데 내가 겁도 없이 좋아하는 게임과 만화를 추천해줬는데 얘가 순식간에 같이 물이 들어서 게임이랑 만화 이야기를 하느라 1년이 후딱 갔어. 3학년 때 얘가 옆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당시에는 카톡은커녕 휴대폰도 없던 시절. 그런 시절이다 보니 쉽게 연락이 끊어졌지.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땐가 옆 학교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 그 친구가 같이 어울리던 일진 친구들 2명이랑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3명 다 즉사했대. 같이 사망한 일진 친구들 2명도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나도 잘 아는 애들이었어. 아는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라서 참 안 믿기더라. 그 뒤로도 가끔씩 그 친구 생각이 났어. 전학 가고 나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진 못했는데 전학을 안 갔으면 더 친해졌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아쉬움도 들고 그렇게 갈 줄 알았으면 전학 갈 때 인사라도 제대로 할걸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우리 집이 그동안 살던 연립에서 단독주택으로 처음 이사를 하게 됐거든.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독주택에서 사는 거라서 너무 기대에 가득 차 이사하기 전에 집을 보러 갔는데 집이 뭐랄까 어딘지 모르게 음침하고 오싹한 느낌이 드는 거야. 현관에 들어선 순간에 이상하게 숨이 턱 막히더라. 그래서 엄마한테 그 말을 했더니 엄마가 자기도 좀 이상하게 꺼림칙한 기분이 들어서 엄마 친구 중에 신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어제 여기 같이 왔었대. 그랬더니 그분이 언니 여기 터가 너무 안 좋네요. 집 자체가 기운이 너무 세요. 그래도 언니가 워낙 기가 센 분이라서 안 좋은 영향을 받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랬다는 거야. 뭐 달리 이사 갈 곳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이사를 정했지. 당시 그 집에는 이미 살고 있는 식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사 가는 날 새벽에 집을 비워주기로 했거든. 근데 우리가 이사 가는 날 아침에 그 집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물론 할머니가 당시 연세가 많으셔서 나이 많은 분이 밤사이 돌아가시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영 기분이 찜찜하더라고. 어찌어찌 이사를 했지. 이사를 한 날부터 이상하게 난 잠을 잘 때면 자꾸 누가 우리 집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에 자꾸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꿈을 꿨어. 그러다 하루는 어느 날 낮에 이상하게 졸려서 쓰러지듯이 낮잠을 잤는데 중학교 때 내 짝이었던 그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탔다가 사고로 죽은 그 친구가 함께 차에 타고 있었던 친구 2명과 함께
우리 집 계단에 저벅저벅 올라오더라고. 그러더니 우리 집 현관문을 벌컥 열고 내 방으로 들어와서는 나한테 너 지금 빨리 차에 타야 돼 이러는 거야. 나는 그 말에 너무 놀라서 미안해 빨리 탈게 하고 허겁지겁 달려나와 걔네랑 같이 차에 탔어.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제 키가 컸던 친구가 운전을 했고 내 짝이었던 애는 조수석, 그리고 내 바로 옆자리에는 가장 얼굴이 예쁘장했던 친구가 앉아 있었어. 친하진 않았는데 중학교를 내내 같이 다녔던 애들이라 이상하다는 느낌은 없었지. 골목에 나가서 도로를 달리는데 차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고 도로가 정말 끝없이 직선으로 쭉 뻗어 있더라고. 애들한테 고속도로 타는 거야? 그랬더니 그런다고 하더라고. 근데 한참을 달리는데 저 앞에서 무슨 경찰 검문소처럼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확성기를 들고 서 있다가 우리 차를 막더라고. 그러더니 검문이 있다면서 내리래. 나를 빼고 3명의 친구들이 모두 차에서 내렸어. 3명 다 그 남자분에게 뭐라고 조사를 받고 있더라고. 근데 갑자기 그 남자분이 전속력으로 내 쪽으로 달려오더니 열린 차 창문 사이로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도망가라고, 절대 잡히면 안 된다고 소리를 치는 거야. 너무 놀래서 원곡결에 차문을 열고 미친 듯이 도망을 쳤어. 한참 달리다 보니까 휴게소가 있더라고. 일단 화장실로 몸을 피하고자 들어가서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내가 아니었지. 이 순간 너무 놀래서 바로 꿈에서 깼는데 정말 망치로 맞은 것처럼 계속 머리가 멍하고 현실 감각이 몇 시간 동안 없었어. 꿈을 꾼 게 벌써 15년 전 일인데 아직도 그때 친구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던 기억, 발소리, 내 방문을 열던 소리가 생생해. 그리고 차를 멈췄던 남자는 내가 아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게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 심지어 나는 저 남자가 나오는 꿈을 그 후로도 다른 형태로 몇 번 더 꿨는데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이거든. 근데 누구인지 모르겠어. 아니면 아직 만난 적이 없던지. 아이고,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다음 이야기는 뱀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뱀술을 마시고 나서 2주째 비슷한 꿈을 꾼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 죽이면 안 당해서 행복해? 글쎄, 과연 끝난 걸까?
그래서 뱀술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뱀술입니다. 저는 지역 조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2주 전에 저희 업장을 마을 회관처럼 드나들던 동네 어르신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들어가게 됐다면서 그간 고마웠다고 인사차 뭘 주시더라고요. 몸에 좋다는 말에 지점장님도 동료도 맛있게 먹길래 저도 별 생각 없이 받아 마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뱀술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걸 구루마에 얹어서 가져오시고 또 가져가시는데 가져가실 때 도와드리면서 봤더니 말이 뱀이지 구렁이었어요. 제 허벅지만은. 정말 무서웠죠. 보기만 해도. 그걸 보고 나서 괜히 속이 안 좋고 너무 징그러워서 소름이 자꾸 일더라고요. 무섭고요. 이런 저를 보고 동료는 약을 약으로 받아들여야지 안 그럼 잘 먹어놓고 탈난다고 좋게 몸보신을 했다고 생각하래요. 다들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만 좀 유별나게 군 것 같아서 그 뒤로는 별말 안 했는데 그날 저녁에 꿈인지 가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 방 안에 제가 누워있고 주변이 검은 구름 같은 게 껴있는데 그 구름 사이로 뭐가 자꾸 보일 듯 말 듯한 꿈을 꾼 거예요. 회사 가서 말했더니 저밖에 그런 꿈을 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제가 너무 겁먹고 무서워해서 그런 거라고 넘겼는데 그날 저녁에 또 꿈을 꿨어요. 이제는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소리 지를 뻔했어요. 그 검은 구름 때문인지 항상 꿈속에서는 답답하고 갑갑한 느낌이 들고 어느 순간엔 누워있는 제 모습이 클로즈업 되면서 제가 물 베개 같은 걸 머리에도 베고 다리 사이나 제 주변을 둘러놓고 자고 있더라고요. 왜 물 베개로 생각을 했냐면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이 클로즈업 될 때 머리 부분이 출렁거렸다고 해야 하나? 약간 그랬어요. 그리고 물소리 같은 것도 났고 축축한 느낌도 있어서.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저는 그게 베개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되니 밤이 되는 게 두렵고 무섭고 매일 잠을 설치고 또 못 자게 되다 보니까 보다 못한 선임이 점집을 추천해줬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게 문 앞에서 저를 돌려보냈어요. 이쯤 되니까 겁이 덜컥 나고 무서워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도 제 걱정에 물어서 용하다는 데를 알아서 갔더니 거기서는 아예 이런 방구도 없이 상대도 안 해주더래요. 너무 무섭습니다. 어제는 잠을 못 이기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번엔 문양이 보였어요. 전 이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다 같이 먹었는데 왜 저만 그럴까요? 제가 화를 산 걸까요? 이제 엄마는 저를 알아보고 계시고 아버지는 제게 뱀소리를 준 그 어른을 찾고 계시는데 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뱀술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뱀술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어떤 약간 토속 음식점에 갔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새끼 쥐 있잖아요. 그거를 술로 담가 놓은 거예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좀 여러 마리였어. 그래서 보면서 저 어떻게 먹냐 이러고. 고슴도치 술도 있었어요 거기에. 아니 근데 그게 몸에 뭐 좋은가 봐요.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좀 충격 먹었던 게 그 쥐 담근 술이었던 것 같아요. 뭐 쥐는 근데 좀 그렇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쥐라니. 쥐를 그 새끼 쥐가 털이 안 난 쥐가 있어. 그거를 여러 마리를 담갔더라고. 궁금해서 가까이 와서 봤거든. 으어. 난주택? 아 근데 고슴도치 술도 신기했어. 근데 걔는 좀 불쌍하다기보다는 왜 술로 저거를 담그냐 약간 이런 느낌? 고슴도치 키워봤어. 근데 고슴도치 나도 친구가 키워본 적 있거든? 그래서 그 집에 갔었는데 냄새가 장난 아니더라. 목욕도 시켜주는데도 냄새가 좀 심했어. 장난 아니더라. 나는 해봐야 뭐 강아지랑 고양이 키워본 게 전부라서 핸들링? 근데 내 친구네 고슴도치가 파양을 2번 당한 애야. 그래가지고 핸들링을 시도하기가 꽤 어려웠었나 어렵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항상 화가 나 있더라고. 근데 귀엽긴 했어. 생긴 게 무슨 진짜 인형 같았어. 메빌이 핸들링 가능? 손에 올라갈 수 있나요? 만질 수 있나? 근데 만질 수 있냐는 좀 그렇다. 될 수 있어? 업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새끼치라고 보내놨더니 앞으로는 더 못 봤다고.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야기 새벽의 엘리베이터입니다. 근데 할까 말까. 노가리 까다 갈까요? 이거 하고 갈까요? 이야기가 길진 않아요. 중간 정도? 10분 컷은 안 날 것 같아. 그 전에 끝나 무조건.
맘대로. 크크. 자, 여기서 저 퀵뷰 받고 싶으신 분 채팅창에 손 한번 적어주세요. 이상하게 아니 퀵뷰를 그냥 드린다 해도 왜 손 하시는 분이 많이 없을까? 하리한테 관심 받는 게 더 좋은데요. 절에 오실 때마다 쿠루루가 너무 생각이 나요. 저 그렇게 사악하지 않거든요. 크크크. 아니 님들 저기 뭐지? 아니 제가 또 유튜브를 엄청 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것저것 다 봐요. 뭐 동물도 보고 요리하는 것도 보고 웃긴 것도 보고 하는데 무서운 건 절대 안 봐요. 너무 질려.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안 보는데. 아, 하린이 매번 잘 듣고 있어요. 맨날 자기 전에 틀어놓고 자는데 채팅을 안 쳐서 매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 죄송하다뇨. 저는 솔직히 그냥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드려요. 솔직히. 아니 당연히 그냥 제 방송 좋아서 그래도 틀어놓고 주무시는 건데 제가 가끔 뭐 그런 거 있어 속상할 땐 있어도 죄송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아무튼 감사합니다. 4010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페페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페파님 애들벌른 선물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퀵뷰를 받으세요. 받으실 분 찾음. 아니 또 이제 월말이라 월초 되면 또 퀵뷰 들어오는디. 소매 넣기. 아 소매 넣기 하자고? 퀵뷰 저리가 왜 하리 관심 달라고? 내가 우리 방에서 메빌님한테 제일 관심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아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아 이거 6분 컷 안 나오는데 이거 내일 하죠. 그냥 내일 할게요. 그리고 염치 불구하고 퀵뷰 손 들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받아주신다. 아유 세상에 감사합니다. 걔 또 빨리빨리 드려야 또 다음 달 걸 또 드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그냥 드린다는 건데 염치는 또 주시나요? 줌. 리가님도 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퀵뷰 플러스 이거 근데 소장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유효기간 있는디. 아이고 그냥 봐주시는 걸로만으로도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제가 뭐지 근데 오늘은 좀 들으시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보통 이 시간에 보통보다는 많이 보시는 것 같네요. 오늘은
어홍. 그때 받은 거 쓰고 있어요. 월요병 지나가서? 아, 맨날 하리님 목소리 듣다 보면 출근이에요. 아하. 그거 좋은 건가요,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거? 밤새버리기. 들어올 때 광고 없는 거 너무 편해. 저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퀵표를 주는데, 퀵표 플러스를 주는데 편해요. 아, 진짜 좋아. 저도 손? 오케이. 퀵뷰 선물. 좋아. 이런 건 나눌수록 좋은 거죠. 아이고, 추천 감사드리고요. 아, 벌써 3분 남았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못 본 사이에 방송 화면이 많이 바뀌었네요. 아, 저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저거. 디자인 할 수 있는, 뭐지? 그 망고보드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거기 이용권을 샀어요. 한 달에 5만원이에요. 너무 비싸. 근데 유튜브 썸네일 만들고 이런 거 만들 때 써가지고. 아이고, 꼼시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한 달에 5만원 좀 비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써요. 더 고퀄리티를 위해서. 어차피 그 정도 투자는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예, 아무튼 와, 진짜 뱀술, 쥐술 이런 거 좀 그렇다. 아이고, 제따이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이번 뒤에 가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없지? 사용 중인 퀵표. 이럴 때는 챙겨. 꿀생각 계속 누를 수 있네요. 아, 그거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벌술? 아, 본 거 같아. 막 벌술 이런 거. 꿀생각. 아무튼 세상에.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야기 시작하나요? 제가 1시에요. 저 이제 가는데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갑니다. 예, 1시기 때문에 아무튼